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되짚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조선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조선 역사 드라마를 보실 때 나름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깁니다. 정종은 조선조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이제 태조는 이성계였죠. 이 정종은 태조의 장남이 아니고 차남입니다. 장남은 진안대군 이방우인데 태조 4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개국을 반대하고 고려 충신이기를 고집하다 술병으로 죽었습니다. 태조는 큰아들 방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 정사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고 2번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과 정로전을 죽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아들 세종이 정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력은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는 정로전이 시도한 신하 중심의 정치에 대한 반감에서 생겨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의 업적으로 성군 이미지만 있지만 그렇게 인자한 군주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마가 부러졌다고 과학자 장영실을 곤장을 때려 내쫓았고 사소한 연애 사건에서 궁녀를 처형했습니다. 두만간 육진지역에 강제 이주 정책으로 백성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성군 이 세종의 불행은 자식대에서 연달아 벌어집니다. 문종은 학식이 높고 지극히 효자였으며 다른 왕들과 달리 여색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장남인 세자 문종의 며느리 문제가 연이어 벌어집니다. 첫째 휘빈 김씨의 성품이 안 좋아 쫓겨났고, 둘째 순빈 봉씨는 조선의 최대 성 스캔들인 동성애 사건으로 쫓겨나고, 셋째 현덕 왕후는 세종비인 소현 왕후의 총애를 받았으나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습니다. 문종도 재위 2년 만에 2년 만에 죽어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에게 쫓겨나고 사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와 정희 왕후 윤씨 사이에서 의경세자와 해양대군 예종이 태어나나 의경세자가 아들 둘을 낳고 일찍 죽어 해양대군이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이제 예종이죠. 예종이 즉위하고 1년 만에 죽자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으나 왕위는 다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됩니다. 성종, 그분이 이제 성종이죠. 여기엔 인수대비와 한명희의 지략과 공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경세자의 아들과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 간의 왕의 계승 싸움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세조비 입장에서는 장손인 손자에게 줄 것인지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인지 이제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대왕 대비, 그 당시 이제 세조비의 부인인 정희 왕후죠. 이 대왕 대비는 장손 대신 둘째 아들을 택해 예종이 즉위하나 예종이 1년 만에 죽어 그 당시 나이 어린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인수대비와 한명회의 작전에 인수대비의 둘째 성종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제한대군은 왕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장록수와 달래다가 후에 장록수를 연산군에게 보낸 장본인입니다. 한명회의 일남 사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명회는 일남 사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병약하여 일찍 죽었고 큰딸은 세종의 외손자에게 시집 보냈고 둘째 딸은 신숙주의 아들에게 보내 사돈을 맺었고
셋째는 세종의 손자, 즉 예종에게 시집 보냈고, 넷째는 세종의 증손자 성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둘째 딸을 제외하고 왕실에 보낸 딸 셋의 관계를 보면 첫째와 셋째는 동서지간이고 첫째와 넷째는 조카 며느리 관계입니다. 네 자매의 족보가 왕족과 연을 맺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개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첫 며느리이자 연산군의 큰 어머니, 이제 월선대군빈입니다. 큰 어머니에게서 자랍니다. 연산군이 왕이 된 후 자신을 키워준 큰 어머니가 자결을 하였는데, 이는 연산군이 이 여인에게까지 못쓸 짓을 하였다고 연습국에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 정의왕후, 세조비죠. 정의왕후와 인수대비, 이제 성종의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의 부인인 폐비 윤씨 간의 고부 갈등은 왕자와 신하들 간의 음모와 지략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정순왕후, 예종비인 정순왕후는 인수대비와 동서간이나 낄 틈이 없습니다. 인수대비는 중전을 거치지 못했으나 중전을 거친 정순왕후보다 지략이 많고 세력이 막강합니다. 여기에는 한명희의 역할이 큽니다. 쭉 이제 내려와서 선조는 가장 무능했던 임금으로 회자되나 그 시절 기라성 같은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계 이황, 한음과 오성으로 알고 있는 그 이항복과 이덕형, 율곡 이이, 이원익, 유성룡, 윤선도, 정철, 원균과 이순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동의보감을 진 허준이 이 시대 사람이고, 일본에 파견되었던 황윤길과 김성일도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황윤길은 황희의 5대손이고 김성일은 태계 이황의 제자입니다. 황윤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으로 일본에 파견하여 돌아와 황윤길은 외정의 취집을 대비해야 한다고 알렸고, 김성일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정은 김성일 의견을 택하였다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김성일은 가짜뉴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당파 싸움의 이기주의 사례를 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사실을 근거로 국가와 민족보다는 자신의 정파의 이기주의가 우선되어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판 김성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잘못과 실수보다는 더 나쁜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또 이 시대의 여인입니다. 5만원권 지폐에 추상화가 실려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현모이기는 했어도 양처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기고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은 동인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맥을 이은 송시열이 자신의 계보 중에 신격화 대상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하여 우상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2009년 첫 집회가 발행되었는데, 여성이 들어간 첫 집회가 발행되었는데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를 한 경험이 있는 임금은 태조, 정용, 태종에 이어 광해군 4명뿐입니다. 광해군의 전쟁터 지휘 능력은 탁월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절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해가고 청이 득세하던 시기로 광해군은 슬기롭게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광해군이 추진한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포기하고 청을 멀리합니다. 이제 광해군이 몰려나고 이제 인조가 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 포위되었다가 항복하게 됩니다.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소현세자는 선진분모를 받아들이며 개혁을 추진합니다. 정쟁과 인조의 미움을 사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당시 대표인 신하 인물은 태명길과 김상헌입니다. 둘 사이는 친구입니다. 나라가 청나라에 구속된 상황에서 둘은 서로 만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역할을 담당합니다. 태명길은 명예를 버리고 목숨을 유지하고 김상헌은 목숨을 버리는 대신 명예를 택합니다. 태명길은 청나라에 화친을 하며 백성들의 고초를 덜 당하게 하고 김상헌은 국가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청과의 타협에 불가능을 펴며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는 마치 원수처럼 지내며 생을 마감합니다. 눈물겨운 우정이고 애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리산 속달동에 효중의 오녀 숙정공주 묘가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장녀 경숙군주 숙정공주와 이제 사촌간입니다. 이 경숙군주의 묘는 군포시 송정마을 송안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군주란 세자의 딸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부친인 세자가 왕이 되면 공주로 바뀝니다마는 세자가 왕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군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현 세자는 세자 책봉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군주였던 경숙은 공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효명 세자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18살부터 3년 3개월간 대리청정한 드문 사례인데 21살에 아깝게 사망한 사건은 소현세자의 죽음과 함께 조선을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아쉬운 사례로 회자됩니다. 신원왕후 김씨, 이제 순조비인데요. 이 왕후는 세도정치 김씨 가문입니다. 그녀는 헌종 때 수렴청정을 했고 철종 때에도 철종이 19세에 왕위에 등극하였으나 철종이 무식하여 다시 수렴청정이 이어지며 조선시대 유일하게 2번이나 수렴청정한 대비입니다. 임금의 승계는 부자간, 형제간, 숙질간, 조손간의 사례가 있으나 헌종의 죽음은 2대 독자로 내려오던 왕손이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찾아 나선 것이 칠촌간의 승계가 벌어지는 새로운 사례가 생겼습니다. 안동김씨 입장에선 광화도령인 무식한 왕이 제격이었습니다. 철종도 아들이 없자 다시 찾아 나선 것이 사도세자 삼남의 후손인 대원군의 아들 고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세자는 비참한 삶을 마감했으나 해경궁 홍씨를 비롯 후궁에서 낳은 아들 3명의 후손이 전부 왕이 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장남의 자손은 정조고 차남 후손은 철종이고 삼남 후손은 고종이었던 것입니다. 흥선 대원군은 큰아들을 제치고 둘째를 왕위에 앉힙니다. 이는 인수대비가 큰아들 월선대군을 제치고 둘째 성종의 왕위에 오른 것과 같은 사례인데 이는 장자 우선 사회에서 미스테리처럼 느껴졌으나 이는 거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왕을 지명할 권한은 대비에게 있는데 대비에게 수렴청정할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나이 어린 왕, 나이가 많은 큰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왕이 유리합니다. 왕의 당연서열인 장남이 아닌 사람을 왕위에 오르갈 때 서로가 주고받는 거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흥선대원군이 글씨와 그림에 능했던 것은 추사 김정일을 스승으로 모시며 익힌 실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왕으로 추진된 왕이 조선시대에 5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덕종,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했고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했고 영조의 장남 효창세자를 진종이라고 추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세자, 이제 정조의 아버지죠. 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도 이제 아들 정조가 이제 장조,
순조라고 추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인데 이분도 문조라고 추존을 했습니다. 의경세자가 덕종이 된 것은 이제 성종 모친이 대비가 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정원군이 원종이 된 것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한 것이고, 효장세자가 진종이 된 것은 정종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죄인 사도세자 아닌 부친이 필요하여 6살 때 죽은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여 양자를 보낸 것이고, 사도세자가 장조가 된 것은 아들 정조가 아버지를 복권시킨 것이고, 효명세자가 문조가 된 것은 왕위를 할아버지 이제 순조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이어받은 헌종이 세자로 죽은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위를 가장 오래 한 임금을 한 4명 정도 안내해드리자면, 영조가 52년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숙종은 46년, 고종은 44년, 선조는 41년을 했습니다. 대신 왕위를 가장 짧게 한 임금은 예종과 인종이 각각 1년, 정종과 문종이 각각 2년, 순조가 3년을 마친 임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한 사례를 보면은 순조가 7살에 왕이 되었고, 고종은 11살에, 단종과 명종은 12살에, 성종은 13살에, 숙종은 14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가족사의 안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와이프죠. 처를 가장 많이 둔 임금은 성종과 중종이 각각 12명씩 두었습니다. 정종, 태종, 광해군은 각각 10명씩 두었습니다. 자식수가 가장 많은 순서는 예종은 29명, 성종은 28명, 정종과 선조가 각각 25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대신 처가 단 한 명이었던 임금이 2사람 있습니다. 단종과 헌종은 처를 1명씩만 두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임금은 4명인데, 단종, 처 1명 사이, 처가 하나 있는데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처가 3명인데도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경종은 처가 2명인데도 자식을 두지 못했고, 순종도 처가 2명인데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기타 몇 가지 특징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군인 세종도 6명의 와이프에 2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세조는 그 막강한 세력하에서도 처가 2명뿐이었습니다. 인종은 처가 3명인데도 자식이 없었고요. 명종은 처가 7명인데도 일남만 두었습니다. 헌종은 처가 4명인데도 딸만 1명이 두었습니다. 철종 같은 경우는 처가 8명인데도 딸만 유일하게 1명 두었습니다. 광해군은 10명의 처에서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을 가장 많이 둔 임금은 세종이 18명, 성종은 16명, 정종은 15명입니다.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왕비는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현왕후가 10명을 낳았고요. 성종의 부인 수기홍씨도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에는 조와 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는 원래 왕업을 창업하거나 큰 업적을 있을 때 붙입니다. 근데 조선의 조자 임금이 7명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업을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조죠.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한 것으로 해서 조가 되었고, 인조는 병자호란을 평정했다 해서 조자를 붙였고, 선조는 임진왜란을 평정했다 해서 조자가 붙었고, 영조는 한동안 영종이었으나 고종 때 업적을 감안하여 영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조도 한동안 종이었으나 고종 때 업적을 감안하여 정조로 변경했습니다. 수조는 홍경래란을 평정했다 하여 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 고려 때는 오직 왕건만이 조입니다. 딱 조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조선은 조를 남발한 감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성군이며 업적이 많은 세종이 종인데 인조, 선조, 순조가 조인 것은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수렴청정한 대비를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정의왕후, 세조비인 정의왕후는 성종 때 수렴청정을 했고요. 중종비인 문정왕후는 명종 때, 그다음 명종비인 인순왕후는 선조 때, 영조비인 정순왕후는 순조 때, 순조비인 순원왕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종과 철종 두 임금을 밑에 두고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명세자비인 그 조대비인 신정왕후는 고종 때 수렴청정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권력을 휘두른 대표적인 여인으로는 중종비인 문정왕후, 영조비인 정순왕후, 숙종비인 장희빈을 꼽고 있습니다. 조선의 4대 악녀로는 연산군 시절의 장록수, 그 다음에 윤원영의 처 정난정, 그 다음에 숙종의 시절에 장옥정인 장희빈,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김계시. 이때 그 세 명은 왕의 여인이 내비하여 정난정은 윤원영의 여인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처남댁이었습니다. 조선조 시절에 특징 있는 정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의정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은 황희로 18년 동안 했습니다. 영의정을 가장 여러 번 한 사람은 최석정으로 8번 했습니다. 대제학을 가장 오래 역임한 사람은 서거정으로 23년이었습니다. 대제학을 최연소한 사람은 이덕형으로 31세였습니다. 선비들은 삼정승보다 대제학을 더 명예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정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은 전준이씨. 전준이씨는 왕족이죠. 왕족으로서 22명. 그 다음에 그 세도 정치를 한 안동김씨가 19명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왕족도 아니고 세도 정치도 아니면서 일반 가문이면서 이 동네 정치는 17명이나 정승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왕족 안동김씨를 제외하면 동네 정치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3대 기생이라고 하면 숙종 시절의 개성기생 황진이가 있는데 서경덕과 연문을 뿌렸죠. 현종 시절의 부안기생 매창은 허균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선조 시절의 함경도 기생 홍랑은 최세창과 연문을 뿌렸죠. 이상 오늘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조선 역사를 흥미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